오늘의 이야기는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시골 의사. 나는 폭설 속 10마일 떨어진 중환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급박한 처지였다. 시골길에 안성맞춤인 마차는 있었지만 추위에 죽어버린 말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하녀가 말을 빌리러 마을을 쏘다녔으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눈은 쌓여갔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다. 머리가 산란해져. 때를 서성이던 나는 다 쓰러져가는 돼지우리의 문을 발길로 찼다. 말에서 나는 듯한 습한 냄새와 함께 침침한 우리 속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등불 아래 웅크리고 앉은 사나이가 있었다. 그가 커다란 푸른 눈을 반짝이며 네 발로 기어 나오더니 마차에 안장을 올려드릴까요? 하녀와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힘이 넘치고 옆구리가 억센 말 2마리가 문틈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그 말들은 김을 무럭무럭 내뿜으며 똑바로 서 있었다. 나는 하녀에게 마부를 도와 마구를 갖다 주라 했지만 마부는 하녀를 덥석 끌어안고 뺨에 붉은 이빨 자국을 내었다.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도망쳤다. 내가 큰 소리를 치며 미친 듯이 분노했지만 이내 그가 낯선 자이며 지금 나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고 위협을 멈추었다. 사나이는 나의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일하며 마차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 타십시오라는 그의 말에 나는 기꺼이 올라탔다. 길을 안내하기 위해 동행을 요청했지만 사나이는 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로자 옆에 남겠습니다. 마부에게 난폭하게 당할 것을 예감한 하녀 로자는 그건 안 돼요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급히 달아났다. 나는 하녀가 지르는 문빗장과 자물쇠 잠그는 소리, 심지어 자신을 찾지 못하게 복도와 방마다 등불을 모조리 끄는 소리까지 모두 들었다. 자네는 나하고 가야 하네. 긴급하다 하더라도 하녀를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네. 라고 외치며 마부의 행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향해 이랴 하고 손뼉을 쳤다. 그 순간 마차는 마치 물살에 휩쓸린 나무 조각처럼 저절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는 내 집 문이 마부의 습격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오간을 자극하는 소음은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났다. 뜰의 문이 열리자마자 환자 집 문 앞에 와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속도였다. 눈은 그쳤고 사방은 고요한 달빛에 잠겨 있었다. 놀란 환자의 양친과 누이가 달려 나와 나를 맞았고 난로 연기로 가득 찬 방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창을 열고 싶었지만 우선 환자를 살폈다. 여의고 열도 없던 청년은 내의도 입지 않은 채 몸을 일으키더니 내 목에 매달려 귀에 대고 선생님, 저를 죽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소곤거렸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말에 당황하며 나는 생각했다. 없는 말에 더욱이 급하답시고 2마리나 보내주시고 과분하게도 마부까지 내려주셨는데 기이하고 과분한 도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의사는 청년의 가슴에 귀를 대고 진단한 결과 그가 열없이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지 열심히 간호하는 어머니가 준 커피에 너무 젖은 탓에
혈색이 나쁠 뿐 침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의사는 자신이 사회 개혁가가 아니므로 굳이 그를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뒀다. 그는 공의로서 너무 할 정도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박한 급료를 받으며 봉사했다. 이제는 하녀 로자를 위한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절망적인 현실을 생각하니 죽고 싶다는 청년의 말은 옳고 타당하게 느껴졌다. 의사는 나도 죽고 싶다고 독백하며 추위에 말이 죽고 아무도 돕지 않는 이 끝없는 겨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알 수 없는 실존적인 위기에 빠졌다. 의사는 하녀 로자가 마부의 소나기에 남겨진 것을 괴로워하며 그 희생이 너무나 크다고 느꼈다. 그는 착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선의로 로자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과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기 위해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럼주를 든 아버지,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 진한 핏빛 손수건을 흔드는 누이 등 가족들의 과도한 기대에 압도되어 의사는 청년이 앓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 줄 마음의 준비를 한다. 말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소음 속에서 의사는 마침내 병을 발견한다. 청년의 오른편 허리에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상처가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장밋빛 명암에 쌓인 그 상처 속에는 굵고 긴 구더기들이 피를 뒤집어 쓴 채 빛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의사는 가엾은 청년이여, 그대를 구할 수는 없구나. 그대 옆구리에 있는 이 꽃으로 인하여 그대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절망한다. 가족들은 의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지만 청년은 상처 속의 생명에 압도되어 절 살려주시겠어요? 라며 흐느낀다. 의사는 옛 믿음을 잃은 채 의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이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목사의 자리를 대신해 외과의 손으로 만사를 달성해야 하는 자신의 부조리한 운명의 깊은 번민을 느낀다. 로자를 희생시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의사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한다. 곧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쳐 의사를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쓰겠다며 그의 옷을 벗긴다. 학교 앞 장난은 집 앞에서 놈의 옷을 벗겨라.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섬뜩한 노래를 부른다. 옷이 벗겨진 의사는 곰곰이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의 머리와 팔을 잡고 환자의 옆 벽 쪽으로 눕혀버리고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고 노랫소리가 잠잠해지자 환자가 귓속에 대고 속삭인다. 저는 당신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당신은 도와주는 대신 나의 죽음의 자리를 좁게 해주고 있군요. 당신 두 눈을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의사는 옳은 말일세. 그러나 그건 모욕일세. 난 의사가 아닌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로서는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믿어주게라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호소한다. 환자는 자신의 상처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한 전부라며 의사를 비난하지만 의사는 자네의 상처는 도끼로 두 번 찍은 상처일 뿐이며 위독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환자가 잠시 조용해지자 의사는 곧바로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며 옷과 터레투, 가방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침대에서 마차로 뛰어들듯 황급히 탈출을 시도한다.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말 위에 올라탄 그는 터레투가 마차 뒤에 매달린 채 손이 닿지 않는 것을 감수한다. 말들은 여기에 올 때와 달리 노인처럼 천천히 눈 덮인 벌판을 달릴 뿐이었다.
그들 뒤편에서는 아이들이 기뻐하라. 그대들 병든 자여. 의사를 너희 침대 위에 눕혔나니. 라는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의사는 이 모습으로는 결코 집에 갈 수 없으며 자신의 찬란한 의술은 사라져버렸음을 깨닫는다. 그는 하녀 로자가 그 구역질 나는 마부의 제물이 되었음을 단념하려 한다. 결국 의사는 벌거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에 몸을 내맡기고 현세의 마차와 현세의 것이 아닌 말을 몰고 빙빙 돌고 있을 뿐이라고 절망한다. 그는 한번 야간 비상종이 잘못 울린 것을 따랐더니 결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